안녕하세요. 요즘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질문들 보면 갑오징어 낚시 원리 먼저 설명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고 긴 영상이지만 이론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만든 영상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돼서 다른 유튜버 분들께 혹시나 피해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 점도 바로 잡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공통적인 질문은 요즘 갑오징어 하는데 샤클이 왜 칠까요? 샤클이 어떻게 치는 거예요? 드랙은 얼마나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느슨하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가장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생각에 그나마 좀 이해하기는 수월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크리를 치기 전에 갑오징어의 생물적 특징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먹이 활동을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바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갑오징어가 저희는 바닥에서만 잡힌다고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한치 낚시 하다가 수심 100m지만 수심 50m에서 떠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방파제에서 집어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상층에 있는 갑오징어가 종종 먹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철저하게 바닥을 기본으로 낚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갑오징어는 무늬오징어와 일반 사로징어와 다르게 대부분의 먹이 활동을 바닥에서 진행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정확한 학술적 의의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게 단순하게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제가 추측을 해보면 갑오징어는 다른 오징어에 비해 오징어 날개라고 불리는 지느러미가 몸통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비행기와 비슷한 원리로 아마 물속 전층을 유영하면서 먹이 활동하기에는 다른 오징어 종류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갑오징어 뼈와 그 안에 공기층 부력으로 인해서 지느러미 크기는 상관없이 먹이 활동을 전층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수많은 갑오징어 손질을 해봐도 갑오징어 무게 대비 몸속 안에 있는 공기층의 부력만으로 갑오징어의 작은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그 양력만으로 원하는 수심을 좀 자유롭게 유영할 정도의 부력과 지느러미 힘을 가진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갑오징어 낚시에선 철저하게 바닥을 기본으로 낚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바닥에서 낚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도 왜 샤크리처럼 강제로 오징어가 타기 힘들게 띄우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해석하면 모든 생명체의 먹이 활동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발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순서를 생각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 순서를 조금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로 먹이를 먹을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먹이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이를 사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먹이를 먹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생명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저희가 하는 낚시의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먹이를 먹을 시간이 돼야 된다 함은 말 그대로 이제 고기나 오징어들의 피딩 시간, 해뜰력이 될 수 있고 해질력이 될 수 있고, 또 물이 빠지거나 들어오기 직전 단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먹이 활동이 활발한 시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번을 깊게 설명하기에는 많은 자료들의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이번 설명은 논점이랑 조금 어긋나기에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이를 발견한다 인데요. 제가 샤크리를 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갑오징어는
대부분 바닥에서 유영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몸통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로 다리와 눈 쪽이 비교적 몸통보다 하늘을 향해서 휴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류는 그리고 시각적 요인이 가장 큰 사냥 감각 중 하나인데, 저는 샤크리가 이를 자극해서 그냥 아기가 눈에 띄게 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해도 결국 아기가 눈에 들어와야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하는 물속의 대부분의 지형은 운동장과 들판처럼 아무 장애물 없이 평지로 되어 있지 않고 엄청난 퇴적물과 쓰레기, 장애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닥에 있는 것보다 아기가 장애물들과 지형 위에 떠 있는 게 오징어가 발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그냥 갑오징어가 아기를 발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샤크리를 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채비를 바닥에 느슨하게 두는 행위를 먹이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갑오징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먹이를 사냥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 위에서 낚시를 하시기에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배와 조류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채비가 뭐 이리저리 날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 또한 조류랑 선속에 따라 채비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가 조금 더 아기를 공격하기 쉬운 상태의 먹이를 만듦으로써 공격 성공률을 높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갑오징어 수중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오징어는 먹이를 공격하고 움켜쥔 뒤에 먹이가 너무 강한 힘, 여기서 먹인 애기입니다. 먹이가 너무 강한 힘으로 움직여버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놓아버립니다. 여기서 강한 힘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갑오징어가 애기를 잡았을 때 봉돌 무게 때문에 갑오징어가 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또는 오징어가 애기를 당기는 힘보다 우리가 물 위에서 당기는 낚싯줄의 힘이 더 강할 때, 이때 오징어가 느끼기에 이질적인 힘이라고 판단됐을 때 분명 아기를 그냥 놓는다는 걸 저희는 단연간 반복되는 경험이랑, 그리고 갑오징어 수중 영상 이런 것들의 실험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징어가 먹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놨다고 하기에는, 요즘 해수인분들이 키우는 갑오징어 영상들이 많은데 사육장 안에서 살아있는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갑오징어가 먹이를 잡았다가 애기처럼 놓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창 안에서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창 안에 갑오징어를 놓고 애기를 주면은 어느 정도 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갑오징어는 생각보다 아기의 이질적인 힘이 실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길게 아기를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과 이론을 종합해보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갑오징어는 아기를 먹이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사냥을 시작하면 이 먹이가 이질적인 힘을 가지지 않는다면 꽉 끌어안아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적극적이다의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아기마다 확실히 다르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액션을 주고 바닥을 찍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완벽한 스테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스테이는 뭐 얘가 낚시를 잘해서 스테이를 잘 준 애가 아니라, 선속과 유속을 아예 무시한 상태로 완벽하게 어떤 힘도 받지 않게 봉돌을 바닥에 그냥 내려두는 행위를 완벽한 스테이라고 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스테이를 줬을 때 오징어가 먹이 활동을 하고 아기를 잡고 있는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버는 방향으로 저는 좀 더 느슨하게 라인을 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오징어 습성을 통해서 먹이활동 순서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샤크리를 치는 이유와 제가 왜 드랙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바닥을 어떻게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안 했는지, 느슨하게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고 확실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샤클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냥 쳐 올리다, 쳐서 올리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샤클이는 누군가한테 이게 샤클이야 라고 정의한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봉돌이랑 애기를 쳐서 올리는 액션, 그게 그냥 샤클이인 겁니다. 누군가에겐 초라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왜 저래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샤크리를 친다 하면 그게 샤크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샤크리 할 때 드랙 얼마나 풀어요? 샤크리 치고 나서 썸바 언제 내려요? 봉돌 바닥 찍고 얼마나 흘려줘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데 항상 낚시는 상황에 따른 행동이 있는 거지 그 상황에 맞게 저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의 차이가 큰 것 같고 저는 댓글 주시는 분들의 상황이랑 그분의 낚시 습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가 드랙 얼마나 주세요? 얼마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실 상황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낚시 이야기를 할 때 야 낚시엔 정답이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낚시 성향, 바다의 상황 이런 걸 알지 못한 채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낚시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모두가 낚시를 이야기하고 상호 소통할 때는 사람마다 경험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낚시에 대해서 상황이랑 내 특성, 성질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그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이 없다면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면 남이 하는 낚시에 대해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낚시에는 물음표는 적어도 없이 정답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요술램프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1 더하기 1의 문제의 답과 풀이를 시간 내로 맞추면 소원을 들어준다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쁠 겁니다. 왜냐? 이미 문제의 답과 풀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정답과 풀이를 모르는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낚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낚시를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모든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낚시 방법과 나의 상황 이것을 이해한 순간부터는 중간중간 사람마다 풀어가는 풀이만 달라질 뿐 정해진 답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낚시에 대해 확실한 이해와 해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된다. 끝. 지금 제가 만든 영상들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들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질이 최고야, 두 번째 광고 나쁜 거야, 세 번째 틴셀이 최고야, 네 번째 자리가 최고야. 연질 쓴다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상에서 전달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초보분들이 경질대를 쓰시면서 갑오징어 타는 게 손으로 안 느껴지면 끝보기를 해서 갑오징어 탄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손으로 안 느껴지시니 경질보다 연질이 오징어가 타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질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베이트 연질대 쓰지만 스피닝 경질대 씁니다. 99.999%로 무조건 연질이 좋았다면 스피닝 저도 연질 쓰지 않았을까요? 경질은 경질대로의 장점이 있고 연질은 연질대로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오징어가 탔을 때 감도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연질이 무조건 압승인 건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 저는 절대 광고 받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현존하는 애기 중에 틴셀이 가장 좋고 채비는 만들어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 말을 번복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애기가 좋아요 이 채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애기나 채비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의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 이런 권유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유튜브에서 낚시 쪽으로 채비나 애기 광고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 저랑 다르게 광고합니다, 이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받으셨을 유튜버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저는 원래 모든 댓글을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부터는 댓글로 타 유튜버 비하 또는 비교 댓글 무조건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욕하는 댓글은 괜찮습니다. 다양한 견해 듣는 것도 좋습니다. 낚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피해드리고 나쁜 여론 만드는 댓글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낚시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로는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계속 국산 애기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국산 애기 안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그냥 제 입장에서 틴셀이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사서 쓴 겁니다. 지금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게 제가 추천드린 애기가 일본 제품이니까 국산보다 일본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제 차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해서 품귀 현상까지 있는 QS, AJ 그냥 구석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야마시타 국산 브랜드라서 제가 외면했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결코 국산 애기라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부 다 사용해보고 느끼는 건 현존하는 가격 대비 최고의 애기는 틴셀이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제가 돈 주고 사서 써보니 틴셀이 지금 제 경험상 가장 좋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낚시는 항상 진화합니다. 부동의 1위는 없습니다. 언젠간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저는 요즈리, 틴셀, 수박 1위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됐는데, 틴셀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틴셀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틴셀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나오지 않은 정보이기도 하고, 이걸 유즈리 측에서 제작하면서 의도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들을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틴셀의 비밀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보고, 제 영상 봐주는 분들이랑 같이 틴셀이 왜 좋은지 유추해보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볼지는 조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제 최근 영상이 선탑이랑 선미다 보니 자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많으신데, 저는 어떤 배를 타고 어떤 동출을 진행해도 그게 독배라 한들 촬영해야 돼서, 또는 독배 내가 진행했잖아 무조건 선탑 갈 거야, 무조건 선미 갈 거야 이런 말도 꺼내본 적 없고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랑 동추랑 수천 명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 촬영하기 전부터도 수많은 동출을 하면서도 지켜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기준에서 같은 배를 타더라도 특정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탑이나 선미가 진짜 기본만 해도 물론 조가적으로 우세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늘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건 좀 제 생각엔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거 제 기준입니다. 선탑 선미에 쓰는 걸 저는 그래서 사실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1등 해야 당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촬영을 핑계로 선탑 선미 고집하는 거, 이거 선상낚시에서 솔직하게 사라져야 될 올바르지 못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또 욕 먹겠네, 씨.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똑같습니다. 배 규칙 따라 자리 정하고 절대 영상 찍는다는 이유로 선탑 선미 자리 선장님들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와이프가 보면 화낼 텐데 집보다 바다를 더 자주 가는 놈인데 언제는 많이 잡는다고, 언제는 적게 잡는다고, 누군가 제 실력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 평판으로 제 실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저는 동출을 할 때 제가 못 잡아도 좋으니까 제발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동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날 나가는 놈이 잡는 10마리보다 처음 와서 하시는 분이 잡는 한 마리가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게 낚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루돌프 선상팀도 이런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만들고 형님들한테 이런 마음을 항상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같이 다니신 형님들도 항상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좀 좋은, 좀 선순환이 된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어디 내놔도 이제 멋있는 형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3인칭 촬영 요청하시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출항 직전까지도 제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가운데에서 낚시를 할 확률도 높은데, 제가 거치 카메라 설치할 경우 공간적으로 분명히 옆에 분들한테 피해 드릴 수도 있고, 옆에 서시는 분이 출연을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스쳐서 찍힐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이유로 이게 뭔가 같이 타신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3인칭 촬영 요청이 많아도 사실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 독배출항 하거나 동출 인원이 일렬로 서게 되면 추첨 후에 양옆에 분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때 3인칭 촬영이랑 라이브는 꼭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댓글 중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아일랜드호 그냥 공짜로 타면서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 가지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일랜드호 제가 홍보 안 해도 11월까지 만석입니다. 아일랜드호 저 맨날 치열한 예약 끝에 돈 내고 탑니다. 제가 선사를 무료로 타는 경우는 현재까지 제가 낚시를 하려고 타는 게 아니고, 뭐 선장님들이 이날 조업 가자 이러면은 조업 선언으로 타게 될 때, 또는 오늘 사무장이 없는데 급하게 사무장이 없어서 불러주실 때 일당도 안 받고 그냥 사무장 해드립니다. 물론 사무장으로 등록해서 탈 때는 낚시도 못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선장님들이 최소 인원으로 이미 출항이 정해지셨는데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인원 충원을 좀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출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솔직하게 오는 형님들한테는 빈손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도록 그날 제 모든 조가 드리고,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 하루 종일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외에 저는 뭐 무료로 타가지고 뭐 낚시만 하고 가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더 이상 억측이나 그냥 이상한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접하기까지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도 낚시를 시작하고 경험한 시간은 엄청 깁니다. 그리고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상 낚시가 본래 제가 제일 잘하는 메인 장르가 아닙니다. 갯바위루어가 제 메인 장르고, 여태 15년이 넘게 저 서해에서 종선배 타면서 절대 단 한 번도 가격을 깎아본 적도 없고 무료로 탄 적도 없습니다. 물론 종선배 특성상 타 선사보다 빠르게 포인트 선점하는 게 우선이라 선장님들이 제가 원하는 포인트 먼저 내려주신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종선배 선장님들이 그냥 타라고 말하거나 뭐 야 얼마 깎아줄게 라고 말해도 매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지불하고 탔고, 단 한 점 부끄럼 없이 전 행동했습니다. 신진도에 있는 뭐 라이징호 선장님, 뭐 가이
바이두에 있는 금성호 선장님, 뭐 군산 뭐 삼성호 돌피노 뭐 해양호 포인트 피싱 어디에 전화해 보셔도 저를 욕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경험치 선에서는 고민해보고 최고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 시즌 거의 끝나가는데 갑오징어 아니라도 저희 팀 루돌프 선상이랑 동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밴드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항상 동출 정보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 동출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